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2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요.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아주 효능감이 1000%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체장 출신이어서 행정은 아주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외교는 좀 하고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G7 회의에 참석한 걸 보고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못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3년간 윤석열이 망쳐놓은 외교를 한순간에 뒤집기 한판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통쾌한 외교 현장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했었는데요. 요즘은 주말이 있는 삶이 됐습니다. 자, 기분 좋은 주말이 기다려지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자, 여론조사 빛 오늘 진행 순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이슈 분석, 오늘은 웹조사를 통해 심층 조사한 지난 대선과 서울의 소리 자체 앙케이트 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동안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설문은 국회 법사위원장 누가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천한 후보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두 분 중 누가 나은지 선택을 해주시고 댓글로 이유를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1부 주간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평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지난 신통할 민심열차에서 함께 먼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번 주에는 한국갤럽도 조사가 없고 여론조사 꽃도 조사가 없었습니다. 조금 지난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국정조사, 국정평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의 왼쪽은 여론조사 결과고요. 오른쪽은 과거 저희들이 이제 자주 설명드렸던 NGI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1대1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국정지수는 그 NGI 수치를 긍정을 부정으로 나눈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높을수록 국정지수가 높고 긍정평가가 높다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자, 한국갤럽은 70대 24 그리고 NGI로는 73대 27입니다. 리얼미터는 58.6대 34.2 NGI로는 63대 37입니다. 두 조사가 10% 정도 지금 긍정 비율이 리얼미터가 좀 낮았죠. 한국갤럽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긍정과 부정을 잘한다 못한다 이 둘만 놓고 질문을 합니다. 반면에 리얼미터는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와 같이 4단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한국갤럽은 잘할 때는 아주 높게 나오고 또 못할 때는 부정이 아주 높게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지수도 2.7과 1.7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래 여론조사 꽃은요 69.4대 26.5인데요. 긍정 NGI로는 69대 31입니다. 거의 이제 비슷하죠. 그리고 NBS를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꽃 ARS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MBS로 대체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로는 53대 19였습니다. 무응답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NGI로 환산하면 72대 28. 이 역시 한국갤럽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평균을 내보면 긍정이 71, 부정이 29. 그렇게 해서 대체로 2.4배 정도 긍정이 높은 매우 좋은 결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당 지지율입니다. 한국갤럽 48대 21, 여론조사 꽃은 52.9대 27.6, 그리고 리얼미터는 49.9대 30.4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토마토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50.4 대 28.2, 그리고 NBS는 45대 23. 자, 대체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뺀 그 차이가 최저 19.5에서 최대 27까지 상당히 큰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는 수치는요, 보수에서 진보를 뺀 비율입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은 마이너스 2.4, 즉 진보가 2.4%포인트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은 마이너스 4.9이니까요. 진보가 4.9%포인트 많다는 겁니다. 리얼미터는 진보 보수가 거의 같았고요. 미디어 토마토는 진보가 1.2% 많았습니다. NBS는 1.6% 보수가 많았습니다. 미디어 토마토도 보수가 1.2% 많았군요. 자, 전체 평균으로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진보가 보수보다 1% 정도 많았다는 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가 표집이 일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선 이후에는 지금 오히려 진보가 전체적으로 표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꽤 이제 복잡한 표가 나왔네요. 자, 이제 이 표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방송 때나 또 다른 프로그램 보실 때에도 여론조사를 쭉 설명하다가 자세한 내용은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그 표를 보는지 그걸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요. 자세히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론조사 기본 해서 어떤 선거인 건지, 그러니까 전국 전체를 조사한 건지 지역도 확인하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 대선 조사인지 지방선거 조사인지 그런 구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 의뢰자,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의뢰했는지, 주로 대부분 언론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관은 어디인지, 이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의뢰를 했고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일시가 나옵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6월 12일 12시 27분부터 17시 14분까지, 그리고 13일 11시 59분부터 17시 1분까지, 그러니까 6시 이전에 5시 정도까지 조사를 마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뭐 전문가들도 의견을 달리 합니다만 저녁 때 조사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5시까지 직장인들이 일을 할 때 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거는 뭐 견해가 좀 갈리는 것 같고요. 이 시간을 보면 언제까지 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 표본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000샘플을 조사했을 때 성별과 연령별로 어떻게 표집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왼쪽은 조사 완료된 사례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가 된 숫자고요. 오른쪽은 가중치를 적용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자, 맨 오른쪽 부분 보시면 공표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표용 조사인 경우에는 어느 시간대에 공표한다는 걸 여기에 적시하게 돼 있고, 거기 이제 빨간 글씨가 두 줄이 있는데 하나는 설문지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분석을 한 통계표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심위에 들어가면 물론 이게 길게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세 토막으로 잘라서 옆으로 붙여놨습니다만, 자, 이런 순서로 쭉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통계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사 개요가 나오지요. 이 경우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2,507명을 조사했다는 거고, 정당 지지도는 1,000명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예, 아셨죠? 이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하고 표본수가 다르다는 것을 보시면 알겠죠. 자,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사 방법이 나오죠. 무선 RDD. 자, 무선 RDD ARS 방식으로 조사했다는 게 이제 조사 방법에서 나오고, 표본 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2,500샘플이기 때문에 2%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정당 지지도 1,000샘플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제일 흔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1,000샘플이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거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답률 6.3%, 5.8% 나왔는데요. 전화 받은 사람 중에 끊지 않고 끝까지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ARS의 경우에는 대략 이 정도 5%, 6% 이 정도 나오고요. 낮을 때는 2%, 1%까지 떨어집니다. 선거 때가 돼서 응답률이 높을 때는 10%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설문지입니다. 자, 이 통계표에 들어가시면 설문지까지도 보실 수 있는데, 이 설문에서 어떤 문항들이 설문이 들어가 있는지, 이 설문지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더 미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사가 되었는지는 설문지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를 예를 들어서 여심위에 들어갔을 때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공부 삼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리얼미터 실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수행 예측치가 있고 실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망치가 있고, 이거는 자, 지난 기간 동안 국정수행 어떻게 했느냐 묻는 건데요. 잘한다 58.6, 잘못한다가 34.2였습니다. ARS 조사이기 때문에 무응답이 좀 적은 편이죠. 자,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자, 이 표가 이 통계표에 들어가면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잘 보시면 매우 잘함, 잘하는 편, 잘못하는 편, 그 다음 매우 잘못함, 그리고 잘함은 매우 잘함과 잘하는 편을 합친 거죠. 1 더하기 2로 돼 있죠. 잘못함은 잘못하는 편과 매우 잘못함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전체는 58.6 대 34.2, 잘모름, 무응답이 7.2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 지역과 성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56.4 대 37.4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강원과 제주는 따로 지금 분리가 됐는데, 다른 조사의 경우는 강원, 제주를 묶어서 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수가 지금 2,500샘플인 경우에도 대전, 충청이 2,270개죠. 그래서 숫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럴 경우 오차가 크기 때문에 이 지역별 분포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거고요. 1,000샘플인 경우에는 오차가 더 크겠죠. 그거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를 있는 숫자 그대로 그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의 표에 이어서 있는 건데요. 아까는 지역과 성별이었죠. 이 표는 연령, 이념 성향, 직업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연령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실 테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체로 1000샘플인 경우에 150명 내외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수치만 보고 해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바로 이념 성향인데요. 보수, 중도, 진보, 잘 모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대략 2.5 대 4 대 2.5 대 1 뭐 이런 정도 비율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계산하는 NGI, 자 보수와 진보를 1대1로 가정한다고 했던 경우 여기에 나온 이 수치들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잘함이 보수 34.9, 중도 59.5, 진보 84.9인데 이 세 개를 합쳐서 나누면 3으로 나누는 것을 간단한 방식의 NGI입니다. 실제 NGI는 이것보다 조금 뭉답을 감안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 보수나 진보로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과포집이 있을 때 실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식으로 보수, 중도, 진보에 있는 이 작은 수치들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가장 간편하게 그 실제 값과 비슷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직업은 강제적으로 할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는데요. 이 직업 중에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 것이 자영업. 왜냐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론의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자영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지 주로 이제 표에서 중요하게 이제 보는 부분이 자영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 표 역시 자, 리얼미터에 들어가면 같이 나오는 표입니다. 이거는 자, 6월 2주차의 국쟁수행 평가를 자, 화수목금 날짜별로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월화를 합쳐서 화요일 하루, 그다음에 화수를 합쳐서 수요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5일치를 지금 표시한 건데요. 보면 자, 긍정평가가 56.5에서 58.3으로 올라갔다가 61.1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59.6으로 떨어졌습니다. 개별 하나하나로 놓고 보면 자, 500샘플 이틀치를 합친 1000샘플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여기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은 분명히 그래프상으로 보입니다만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점까지 표시해가면서 등락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주는데 해석에 있어서는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 보시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민주당 49.9, 국민의힘 30.4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4.5인데요. 아마 대선 이후라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보다는 조금 앞선 것 같은데 아마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뭐 조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가 50%에 육박할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높게 솟구쳤는데요. 국정 지지도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얼미터를 예로 해서 자, 여심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통계표를 다운받았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쭉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 보시기 좋게 토막을 냈기 때문에 조금 뭐 실제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런 흐름으로 여론조사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갤럽 결과도 없고 여론사 조사도 없어서 리얼미터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 조사는 조원 CNI 조사 같습니다. 자, 이 역시 국정 운영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확정 평가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떨까에 대한 것이라 잘할 것이다. 59.5, 잘못할 것이다. 34.5. 수치상으로는 앞서서 보았던 리얼미터와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선호하는 개헌 방향. 자, 이번 주에 개헌에 대해서 물었군요. 대통령 4년 중임제 51.9, 현행대로 5년 단임제 28.2. 자, 내각제는 7%, 이원 집정부제 3.1%로 나왔는데요. 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지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조사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 비율이 극히 미미합니다. 자, 이런 비율의 국민적 지지를 얻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혹여 그런 것을 추진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개헌 역시 그런 방향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여기에서 보시면 이념 갈등이 가장 큰 걸로 36.9%가 나왔고, 지역 갈등이 19.9, 빈부 갈등 14.9입니다.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도 11.2, 9.0 나왔는데요. 자, 이념 갈등이 이제 가장 크게 나온 것은 대선 직후이기 때문에 좌우가 크게 충돌을 했고, 특히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해서 계엄을 통해서 이 일부 세력은 극우 세력이라고 하죠. 일부 세력들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었던 반면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결국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념 갈등이 지금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역 갈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에서도 동서가 빨강과 파랑으로 이 대통령 득표율에서 보듯이 그렇게 동서가 나누어진 것들을 아마 이제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많은 갈등들을 해소하고 해결해내는 것이 결국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해결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뭐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또 필요한 경우 앞장서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전망인가요? 코스피 5천 달성 예상식입니다. 뭐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만 지금 집권 중에, 자, 이재명 대통령 집권 5년으로 본다면 5년 안에 달성할 것이다. 53.6, 불가능 29로 됐는데요. 예를 들어 뭐 5천이 아니고 4,999가 돼도 달성이 안 된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미 3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보면 이 5천 달성 그렇게 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수행을 보면 국민들이 50% 이상이 임기 내에 달성할 걸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걸로 봅니다. 이거는 뭐 희망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기도 한데, 자, 코스피 5천 5년 안에, 뭐 5년이 아니라 한 3년 안에 조기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흥미있는 내용이어서 추려봤는데요. 보시면 자,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광주 지역에 대한 조사입니다. 뉴시스 광주 전남 본부에서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시다시피 광주는 이번에도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80% 중반에 이를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자, 민주당이 아닌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느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한 조사입니다.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그 지방선거 때 민주당 아닌 정당에도 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9%,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이네요. 민주당을 여전히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것이 47이고, 타정당도 지지할 수 있다. 뭐 인물 정책만 좋다면 이게 49%니까요. 실제로 뭐 국민의힘이 거기에서 이제 선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조국혁신당 또는 진보당과 같은 비교적 개혁적인 정당에게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표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가 군수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75.9로 압도적으로 높고 나머지는 6.8, 5.0, 10% 미만입니다. 자, 이런 정당 지지도 하에서 실제 선거에서는 정당과 상관없이 인물이나 공약이 좋다면 찍을 수 있다는 비율이 거의 절반이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사는 광주에서 되었지만 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TK에서도 이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결과 역시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 조사는 당 인물 이념 평가. 자, 이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 조사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결과 여론조사 중에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웹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 한 조사인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시사인 같은 경우는 뭐 한 150, 이렇게 결과 보고서만 156페이지나 되니까요. 아마 뭐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겠습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본 중에 좀 흥미있는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이 웹조사라는 것은 여러분도 막 구글 폼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링크를 걸어서 조사하는 건데 설문 문항이 매우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설문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런 풀을 만들어 놓고 조사를 하고 커피 쿠폰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리워드로 주어서 이제 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념에 대한 이념 성향, 보수, 진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정당 또는 개인의 이념을 성향을 어떻다고 평가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랬을 때 낮은 숫자일수록 약간 진보적이고 높은 숫자일수록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10점이 가장 보수적인 거고 가장 낮은 경우 0점이 되겠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3.2,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국민의힘 7.7, 조국혁신당은 3.0,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금 더 좌측이죠. 개혁신당은 5.8, 중간에서 조금 우측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았느냐? 일반 국민들이 3.0으로 봤기 때문에 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4.5 정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김문수는 7.9로 매우 보수적인 인사로 인식을 했고요. 이준석은 6.2로 국민들이 평가했습니다. 한동훈은 6.6, 윤석열은 8.0으로 평가를 했네요. 자, 재밌는 것은 자, 그러면 응답을 하는 본인은 어떤 것 같으냐 했을 때 5.1이 나왔습니다. 5.1이라면 거의 중간이죠. 굳이 따지면 중간에서 보수 쪽으로 조금 더 갔는데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보통은 보수와 진보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 정도라는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본인 5.1이 나온 거를 이제 0점부터 10점까지 분포를 쭉 봤는데요. 자, 5점을 매긴 중도가 29로 수치상으로 가장 많고, 자, 진보라고 했던 응답은 33명, 그러니까 0부터 4까지입니다. 그리고 보수라고 응답한 6부터 10까지는 38명. 그러니까 인원수로만 놓고 본다면 38대 33으로 보수적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한 사람이 조금 많습니다. 이 조사상으로는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5.1이지만 수치로는 38대 33 정도로 보수가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조사가 맞다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이 정도 비율로 나오는 게 가장 이제 합당하겠죠. 다만 이 조사는 웹조사입니다. 웹조사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대한민국의 이념을 그대로 대신한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아주 흥미있는 조사여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앞선 조사는 지금 서울대학교 미래전략연구원에서 중앙일보하고 같이 했던 조사고요. 이번 조사는 시사인 조사 같습니다. 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느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아졌다가 27, 더 나빠졌다가 24였습니다. 뭐 별 영향이 없었다가 42. 그러니까 조금 더 좋아진 쪽으로 바뀐 거죠. 이건 뭐 득표로 본다면 득표에 조금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이 표는요. 유시민 작가가 했던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했던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더 나빠졌다가 40이고 더 좋아졌다는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별 영향 없다는 39인데요. 물론 이제 뭐 차이는 그러니까 더 나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는데, 자, 이거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조사한 겁니다. 더 나빠졌다가 59, 무려 59가 됐고요. 더 좋아졌다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70대 이상도 뭐 수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더 나빠졌다가 훨씬 많기 때문에 뭐 모든 연령층에 다 손해를 본 그런 케이스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잘 보이시나요? 자, 이준석 이 3차 TV 토론 후에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했는데, 자,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느냐? 나빠졌다가 65, 좋아졌다가 8입니다. 가장 이제 높은 수치로 나타났죠. 나빠졌다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자는 나빠졌다가 물론 더 많긴 합니다만 좋아졌다가 23%가 되고 30대 남자는 16%나 됩니다. 그러니까 20,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20% 가까운 평균 20% 정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 층들도 있다는 사실을 좀 뭐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석 총리 인중 관련 이제 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갤럽에서 나온 조사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보니까 적합하다. 그러니까 총리로 적합하냐 이렇게 물었죠. 적합하다 49,
적합하지 않다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정당 지지율하고 뭐 이렇게 흡사한데요. 재밌는 거는 과거에도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임명할 때 한덕수의 경우는 30% 정도 밖에 나오진 않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결이 됐지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과거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어디 보시죠. 자, 김부겸 38, 정세균 42, 이낙연 61이었네요. 주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았고, 그 이전에 황교안, 이완구 이런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사실 지금 무려 49% 정도 일반 국민들이 총리로 지명하기 잘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 자신들의 정권 때 총리로 내세웠던 경우와 비교한다면 사실 좀 적반하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표 보시죠. 이 표는 최근 이제 천지일보, 뭐 신천지에서 한다고들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조사한 결과는 총리 후보 적합하다 48이고 부적합 38로 뭐 더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역대 총리들에 비해서 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좀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여론과 반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태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이까지, 자, 이게 일부 제가 뭐 길게 한꺼번에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2부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부 순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좀 목이 마르네요.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자, 지금 제 2부 순서는 저희가 가칭 이제 소리미터라고 합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묻는 그런 조사인데요. 최근 관심사가 된 법무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김용민, 박은정, 이탄희, 이문정 이렇게 네 분을 놓고 물었는데요. 박은정 의원이 41%로 가장 높았고 김용민 의원이 36%로 바짝 뒤쫓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왜 등장하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었고, 이문정 부장검사에 대한 뭐 이미지는 좋기는 합니다만 장관보다는 아마 검찰총장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문정 검사도 뭐 장관 못할 이유는 없지요. 뭐 한동훈과 비교했을 때 한동훈이 3년 전에 장관을 했으니까 이문정 검사하고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장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자, 그런데 이 둘이 너무 박빙이지 않습니까? 41대 36으로. 그래서 두 분만 놓고 한번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 표 보시죠. 예. 그랬더니 박은정 의원이 58, 김용민 42, 그러니까 아마 6대4 정도로 박은정 의원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제가 댓글들을 좀 봤더니 둘 다 좋다.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의견이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자, 그러면 한 명은 법사위원장하고 한 명은 장관 해라. 뭐 이런 이 덕담에 가까운 이 수치에서도 보시지만 두 분 모두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인물이 많다고 아주 이 지지층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서울시장에 관해서 묻는 건데요. 물론 이른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제가 서울시장에 대해서 좀 물은 것은 일부 지금 뭐 장관 후보 또는 뭐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서울시장 후보로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물어본 겁니다. 자, 처음 질문했을 때 박주민 의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이탄희 전 의원은 지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본인 지역으로도 뭐 본인 지역이었던 경기도도 가능하고 또 뭐 입각도 가능하고 뭐 여러 이제 가능하고 일부에서 이제 추천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12%뭐 글쎄요 뭐 적다면 적고 그러면 12%도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 전현희 의원이 7%, 정청래 의원은 16%인데 정청래 의원은 지금 당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16%로 나온 것이지 실제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면 아주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이제 시청자들께서 자, 정원호 구청장, 송영길 전 의원 등을 추천한 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역시 박주민 의원이 66%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의 3분의 2를 득표를 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21%, 우원식 국회의장 8%, 정원호 청장이 4%였습니다. 아무래도 정원호 구청장이 실제로 구청장 중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지명도에서는 조금 뒤지는 것 같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이 2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뭐 나가겠어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의외로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소나무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의리라고 할까요? 좀 아쉬움 때문인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율이 21%인 것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리고 댓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좀 많이 아쉽죠. 지난 총선 때 송영길 대표가 지역구로 나가지 않고 비례대표로 조국 대표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2번을 달고 나갔더라면 혹시 소나무당이 3% 이상 득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더라면 지금 전국이 훨씬 더 빨리 이 탄핵을 종식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정당법 위반,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은 무죄를 받았죠. 사실 그것 때문에 당의 부담을 될까 싶어서 탈당을 한 건데 뭐 그 부분이 무죄로 된 만큼 사실 다시 되돌아오는 게 맞지 않나. 필요하다면 뭐 이 합당을 다시 하는 것이 맞고 민주당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요. 자, 다음은 당대표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격차가 좀 더 많이 벌어졌는데요. 박찬대 의원이 27, 정청래 의원이 73, 상당히 이제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댓글에서는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훨씬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 지지층이 더 뭐 결집을 하고 있달까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자,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이 73%나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의 어떤 정청래 의원에 대한 공격이 오히려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을 더 높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73%나 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길리서치 조사인가요? 아, 이건 여론사 꽃 조사네요. 자, 지난 6월 6일, 7일 조사했던 여론사 꽃 조사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청래 의원이 28, 박찬대 의원이 16.5, 여전히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 민주당 지지층이 더 중요하겠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대 27로 그 격차가 좀 훨씬 더 벌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조사와도 뭐 비슷합니다만
굳이 따지면 그때보다도 지금 격차가 더 어찌 보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의원 역시 민주당의 중요한 그리고 중요한 고비 때마다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내부 공격, 사실 내부 공격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길리서치 조사인데요. 자, 이건 민주당에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도 당대표를 뽑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김문수 20.3, 한동훈 16.3으로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할 텐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맨 아래줄에 있습니다. 42대 22,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원들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전 후보가 훨씬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슷한 조사로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지난번에 있었는데요. 봤더니 김문수의 당권 도전에 찬성하는 비율이 전체 국민은 37대 45로 반대가 좀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9.4, 반대가 2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성 69의 대부분이 지지자로 본다면 당대표 선거에서도 김문수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2부 순서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 혼자서 쭉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정보 중심으로 재미는 별로 없으셨겠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많이 없는 동안에는 이런 형태로 좀 여론조사를 배우는 그런 코너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여론조사 어떻게 됐나요? 설문조사가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퍼센테이지만 말씀드리면 김용민 의원 82%, 박주민 의원 18%.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도 만만치 않지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고 법률가로서도 해박하고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좋습니다만 일반 우리 당원들 또는 지지자들께서는 김용민 의원이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내대표인 신임 이병기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을 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요즘 많은 부분에서 공직자 선출에도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대통령께서도 공직자 임명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수가 3선이 아닌 것이 조금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경우에는 사실 원래 투표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투표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국민들의 뜻, 지지자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자, 앞으로 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사를 계속 할 텐데요. 좀 궁금한 내용 또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저희 댓글을 통해서 한번 제안을 해주시고요. 또 그 필요한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저희 여론사 빛이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사 빛은 여론조사 전문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월 27일 금요일 11시 11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빛의 혁명, 여론조사의 혁명, 여론조사 빛. 매주 금요일 11시 11분
서울의 소리가 전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해설. 미래를 만드는 우리의 선택.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윈지코리아가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립니다. 속 시원한 해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여론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대선 판도를 예측합니다.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11분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